누군가 아는 척하며 장황하게 떠드는 모습.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지한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의견을 내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를 손에 쥔 것처럼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럴까요? 2500년 전, 한 남자가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계속 질문을 던지자 결국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가지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로 인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무지한 척할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1장. 아는 척이 가져오는 위험.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회의에서, 모임에서, 대화 속에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이해 못하는 것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처음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와, 저 사람 똑똑하다. 사람들은 잠시 그렇게 속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는 척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자신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에도 대답이 막히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도 허점이 드러납니다.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저 사람 겉만 번지르르 했구나.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당신은 순간의 똑똑함을 위해 인생 전체의 신뢰를 걸 수 있습니까? 아는 척은 우리를 잠시 빛나게 하지만 결국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이 나는 다 안다라는 거짓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지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는 가벼웠던 마음이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검증당하고 의심받고 때로는 비웃음을 사게 되지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손끝에서 찾을 수 있고 조금 알았다고 해서 다 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2019년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잡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 꽤 잘 안다고 답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빠져 있는 지식의 착각입니다. 1999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었죠. 반대로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올라간 산이 얼마나 작은 언덕에 불과한지 압니다. 세상에는 더 높은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척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릅니다. 첫째, 진짜 배움의 기회를 놓칩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요. 둘째,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점차 거리를 둡니다. 셋째, 실수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확신에 차서 내린 잘못된 판단은 단순한 실수보다 훨씬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능력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장 모른다는 말에 숨겨진 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글자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단순한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겸손의 다른 이름이고 타인의 지식을 존중하는 문이 되며 새로운 배움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늘 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손을 들고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보다 틀리더라도 뭔가 답하려고 하는 학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럴듯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몇 해 전 한 기업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리더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쪽 리더들에게는 최대한 똑똑해 보이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강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 리더들에게는 잘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겉으로 똑똑해 보이려 했던 리더의 팀은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아이디어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지를 인정한 리더의 팀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더 창의적이었고 놀라울 만큼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첫째, 학습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학습 모드로 전환됩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질문이 생기며 새로운 정보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합니다. 둘째, 신뢰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정말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얕은 대화를 깊은 탐구로 바꿉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되고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재를 뽑을 때 조금은 낯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진짜 창의성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나는 단지 호기심이 강한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가 스스로를 무지한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겸손의 다른 이름이고 타인의 지식을 존중하는 문이 되며 새로운 배움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늘 아는 척만 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잃고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되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무지한 척할 때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왜 무지한 척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해제시킬까요? 그 심리학적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 3장. 세상의 눈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압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고 질투하며 배척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는 일부러 모르는 척, 어리석은 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전 노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우둔한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여도 그 속은 깊고 단단하다는 뜻이죠. 역사를 보면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로 만들면서도 기술적인 질문을 받으면 그건 우리 개발팀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신하들 앞에서 늘 과인이 부족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 뒤에 숨어있는 깊은 학식과 통찰력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리더들이 이끄는 조직의 성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겸손한 리더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겸손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는 조직 전체에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고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자신이 돋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겸손함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오해를 오히려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4장. 관계 속에서 빛나는 지혜.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고 모른 척 넘기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른 척이 갈등을 막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진짜 대화의 고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정말 흥미롭네요. 다른 관점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유익한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갈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다시 설명해 줄래?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면 대립 대신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반응들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5장 역사 속 지혜로운 침묵. 조선의 세종대왕은 어떻게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창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신하들 앞에서 언제나
나는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말 뒤에는 멈추지 않는 배움의 열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했고 반대 의견도 기꺼이 들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공자가 아무나, 심지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공자는 나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솔직하게 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제국을 무너뜨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나는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이전의 주장을 바꾸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고 결국 인도 독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6장 무지한 척, 그것은 전략이다. 여러분, 무지한 척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것을 숨겨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지한 척해야 사람들이 진심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바보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가장 현명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지한 척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첫째, 정보를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지식을 나누지만 자신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입을 닫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경계심을 해제시킵니다. 협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의 위험을 줄입니다.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것보다 혹시 놓치는 것이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지한 척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짜 무능해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핵심은 선택적 무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히 알되 부차적인 것이나 상대방의 전문 분야에서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해하겠는데 세부적인 기술적 부분에서는 당신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핵심 능력은 인정받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질문이나 하면 안 됩니다. 7장, 일상에서 실천하는 무지의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지한 척하는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모르는 척 질문하세요. 그 순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갈등 상황에서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모른 척 웃으며 넘기세요.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 귀 기울이세요. 세상은 끝없이 가르쳐 줍니다. 직장에서의 무지한 지혜. 회의 시간에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가족 관계에서의 지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빠도 잘 모르는 일이야. 함께 찾아볼까?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래?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경험은 없어 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친구가 있을 때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흥미롭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의견이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관점도 있구나. 8장 무지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선물.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무지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호기심이 발동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해도 역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이 마음을 엽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료, 진정한 파트너는 이런 관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여유로워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지함을 인정할 때 진짜 지혜를 얻습니다. 겸손해질 때 더 많이 배우고 조용해질 때 더 깊이 사고하며 모른다고 말할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친애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모른다고 말해봤나요? 몇 번이나 질문을 던져봤나요?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에 귀 기울여봤나요? 만약 그 횟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면 당신은 엄청난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말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더 소중한 정보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며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도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무지함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립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한 문장이 2500년 동안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지한 척하는 용기를, 모른다고 말하는 정직함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그러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무지한 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려 하고 현명해 보이려 애쓰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더 배울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 여러분, 무지한 척한다는 건 결코 바보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지한 척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쌓이면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